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목카 김환영입니다. 딱 두 장으로 인생의 쓴맛을 다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진인데요. 바로 이 사진.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이분들 지금 뒤돌아서 있어서 표정이 보이진 않는데 이게 읽혀지시죠? 뭔가 좀 이게 남의 얘기 같지 않고 뭔가 좀 느껴지는 거 있지 않으세요?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이분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로도 많이 나왔죠. EV6가 침수된 곳은 어디? 해서 나왔는데, 침수된 곳은 웅진군 선제도에서 측도라는 섬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갯벌 한가운데 이렇게 아주 얕은 도로가 있죠. 썰물일 때는 도로가 나오고 밀물일 때는 도로가 잠기는, 그러니까 썰물일 때만 차가 통행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아시겠지만 이런 도로 좀 있죠. 제부도와 대부도 사이 길, 이런 곳이 그렇잖아요. 썰물 때는 길이 열리고 밀물 때는 길이 잠기고 이러죠. 그래서 원래 제부도 대부도 사이는 남녀가 썰물 때 들어갔다가 보니까 아이쿠 길이 잠겼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내일 아침에나 열린다는데 우리 여기 이런 얘기 되는 아주 로맨틱한 섬들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제부도 대부도 사이도 원래 이런 길이었어요. 근데 이게 하도 여기 빠지는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 주변을 이렇게 딱 막아놓고 아스팔트를 이렇게 깔아놓고 이러면서 조금 사고가 줄었죠. 아스팔트가 있으면 거길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심정인데, 아스팔트가 없으면 여기나 저기나 비슷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기로 살짝 넘어가게 되는데 큰일 납니다. 또 가는 길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도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조심스럽게 지나야 되는 거죠. 여기 도로 보면 물에 잠기는 도로다 보니까 아스팔트도 제대로 없고 지금 엉성합니다. 지금 요 가운데 있는 요 길은 기본적으로 이게 자갈과 마사 같은 걸로 이루어진 도로예요. 그래서 이게 괜찮은데 여기를 조금만 벗어나면 도로 사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자동차라는 게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라 그러면 그냥 쭉 가고, 서라 그러면 쭉 서고, 꺾으라 그러면 확 꺾이고, 이게 잘 달리니까 이게 조금 울퉁불퉁한 길도 잘 달릴 수 있겠지 싶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눈이나 사막이나 이런 데에는 다 지나갈 수 있는 차들도 약간의 머드만 깔려 있으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자동차라는 게 아주 묘합니다. 왜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타이어가 그립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타이어에 머드가 끼게 되면 코팅되듯이 이 타이어 패턴을 그냥 쫙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어가 아니라 찰흙으로 만든 도넛처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그냥 계속 헛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머드로 코팅이 되고 나면 자동차는 절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동차라는 게 그렇게 허무하다. 이 자동차에서 제일 무서운 건 진흙이다. 이런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사진을 조금 더 보면요, 이 뒷바퀴가 더 많이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걸 보면 이 차는 후륜구동 EV6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EV6는 사륜구동 모델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륜구동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더 도움은 됐겠지만 어쨌든 마찬가지로 빠졌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EV6 무게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토크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거는 머드 같은 길을 갈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가 지금 저쪽 위를 보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진흙이 꽤 단단한 겁니다. 차가 지나가는 도로도 단단하고 옆으로 조금 빠져나가도 단단하네? 차가 들어가도 되겠는데? 야,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약간 가봤겠죠? 갈 수 있었을 겁니다. 별 문제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약간의 내리막이거든. 근데 이렇게 완전히 돌아오려고 보면 이게 약간의 오르막이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약간의 오르막. 이 약간의 오르막만 있어도 이 타이어에 진흙이 껴있으면 절대로 못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서 노하우 드립니다. 일단 바퀴가 헛도는 순간이 있어요. 약간만 진흙을 파고들었다라는 느낌이 들면 더 이상 가속 페달을 절대로 작동시키면 안 됩니다. 바퀴가 헛돌았네? 라고 하면 거기서 스톱해야 돼요. 거기서 한 바퀴만 헛돌아도 파고들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헛돌았어 하는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내려야 돼요. 내려서 무조건 사람이 밀어야 됩니다. EV6 지금 후륜구동이라도 170마력을 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 170마력의 바퀴보다 사람 한 명이 내려서 이렇게 미는 게 훨씬 강력한 겁니다. 바퀴라는 거는 이게 세게 작동시킬수록 더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토크를 가장 살살 작동시켜서 빠지지 않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동차에 장치들이 다 있어요.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옛날 차들 보면 이 변속기에 S 버튼이 있습니다. 아니면 스노우라고 써있는 버튼이 있어요. 스노우 버튼 누르면 차가 2단부터 출발을 해요. 2단은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힘이 없는 걸 이용해서 힘을 바퀴에 많이 주지 않고 살살 탈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노우 모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제 차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패들 시프터 있으신 분들은 패들 시프터를 2단으로 올리고, 현대차 H매틱 같으면 2단으로 탁 올리고, 이렇게 해서 출발하시면 2단 출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살 가셔야 돼요. 그럼 전기차는 변속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EV6 같은 전기차는 여기 스노우 모드가 있어요. 드라이버 모드 눌러보시면 스노우가 있으니까 스노우로 탈출하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머드 모드도 비슷한 거예요. 머드도 비슷하니까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럼 오프로드 전용 탈출구가 있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써서 하는 거는 아마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런 거 말고 트랙보드라는 거 있어요. 트랙보드가 옛날 같으면 이렇게 그냥 판 형태로 돼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요즘은 이렇게 둘둘둘 말아지는 트랙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퀴 앞쪽에다가 바퀴가 굴러가는 것에 맞춰서 조금씩 집어넣는 거예요. 조금씩 집어넣어서 그걸 끼워서 탈출하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바퀴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빠져 있으면 탈출이 안 되고요. 근데 어쨌든 초반에 조금 빠져 있을 때는 그런 트랙보드만 있어도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빠른 판단력입니다. 빠른 판단력이 필요해요. 여기 사진 보시면 두 분이 망연자실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뭔가 생각하거나 뭐 슬픔에 잠기거나 우울해하거나 이걸 어떡하지라는 생각하는 순간 이미 늦은 거예요. 몇 분이면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안 돼. 물이 들어왔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정말 빠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119라든지 이런 데 전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견인업체에 전화해야 돼. 이 서해안에는 견인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주변 인가에 물어봐도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 차들이 툭 하면 빠지거든요. 자, 그래서 업체에 연락하면요, 뭐 물론 엄청나게 비싼 금액을 얘기할 겁니다. 30만원 넘게 달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러면 에이 뭐 바가지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꺼내달라고 하셔야 돼요. 꺼내만 주시면 제가 뭐라도 할게요,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오시라고 하고 무조건 꺼내야 됩니다. 일단 이 머드에 이렇게 빠진 차는 일반 견인차로는 꺼낼 수가 없어요. 게다가 바퀴가 이렇게까지 깊이 빠지면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차체 무게가 좀 큰 견인차로 가져와서 끌어야 되는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떻게 잘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가능성을 믿지 마시고 일단 부르셔야 됩니다. 부르고 나서 생각해. 그래서 그걸 안 해서 벌어진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배상해야 되나? 이걸로 인터넷이 또 뜨거웠어요. 이 아래는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인데요. 여기 보시면 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거나 주정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곳을 가면은 보험 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없다. 그리고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 하필이면 차량 출입 제한 표시 구역, 토사, 수분 등 기타 이물질로 차량이 손상될 수 있는 장소. 그냥 이런 경우는 배상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차 어떻게 됐나? EV6 같은 경우는 결국 꺼냈다고 해요. 꺼내고 나서 시동을 걸어보니까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배터리가 다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결국 이 차 폐차해야 되겠죠. 그럼 폐차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럼 이 폐차 손해배상은 어떻게 산출되냐면요, 장부 가액에서 이 차 고철 비용을 뺀 금액을 내야 돼. 그리고 영업 손해배상액을 더해줘야 돼.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V6의 지금 가격이 5,155만원인데 여기서 차량 고철값이 한 150만원 될 거잖아요. 한 5천만원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영업 손해배상을 또 해야 돼. 이 차가 없어졌으니까 그 차를 다시 살 때까지 손해가 나잖아요. 그 손해배상을 또 해야 돼. 근데 EV6를 지금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다? 1년 반 뒤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1년 반치를 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이 영업 손해배상 산출식이 여기에 휴차료를 최대 30일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전기차 EV6 같은 경우는 시간당 26,000원, 그래서 30일이면 휴차료가 936만원? 그러면 이분은 6천만원을 배상해야 돼.
많은 분들이 참 딱하다,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주 값비싼 교훈을 얻으셨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 계시고요. 지금 어린 것 같은데 인생을 하드 모드로 시작하는구나 이런 분도 계시고, 참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참 복잡해지는데요. 저는 혹시라도 렌터카 회사 아니면 보험사가 이 어린 커플한테 좀 선처를 베풀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선처는 강요하면 안 되는 거지만 한번 마케팅으로 써도 이렇게 물에 빠졌으면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새로운 보험 상품을 만들었답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슈가 된 이 상황을 잘해서 마케팅용으로 참 풀어보면 어떨까.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고요? 참 맞죠.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맞죠. 맞는데 이분들 그냥 죄송합니다 딱 받고 딱 유튜브 켜서 후원 계좌도 좀 열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하셔서 조금이라도 좀 만회할 수는 없을까. 아무튼 좀 너무 안타깝고 뭔가 좀 해드려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아냐면 저도 경험해봐서 그래요. 저도 경험해봤어요. 저는 좀 단단한 백사장 같은 데에서 차가 빠져본 적이 있는데 그 백사장의 주변에 차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오프로더 차들이 많이 있었고 전 그때 랜드로버를 타고 있었죠.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니까 저긴 코란도고 저기는 뭐 무슨 무쏘고 뭐 코란도 무쏘가 다 들어있는데 뭐 이러고서 같이 들어갔는데 그 코란도 무쏘는 풀 튜닝이 돼 있었던 거야. 잘 보니까 얘는 타이어가 이만해. 타이어에 홈이 막 이만큼씩 들어있던 애들이었고 저는 그냥 순정이었고 당연히 빠지죠. 당연히 빠져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걸 보는 순간 정말 전화기 막 불이 나면서 막 전화해갖고 간신히 견인했어. 아무튼 이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을 했어요. 바보 같은 행동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인 거죠. 저도 겪었던 일이고 여러분들도 언젠간 겪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남의 일이다 생각하고 한심하다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어쨌든 어린 친구들 참 안됐다 측은지심이라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